예, 이번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융단 폭격이라고 할 만큼 강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대출 규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세금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부동산 보유세가 많이 오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세금 부분의 핵심은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집을 팔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최대 0.3%포인트의 세금 부담이 는다면 다주택자는 최대 0.8%포인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자, 특히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세금 부담은 더 강해지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진 아크로 리버파크의 올해 공시가격은 24억 8천만 원인데 앞으로 종부세를 55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만약에 아크로 리버파크 외에 다른 집을 포함해서 약 5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900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정부 논리대로 하면 이 세금이 무서우면 집을 팔아라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기도 어렵다 이런 불만도 나오죠.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받게 됩니다.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문제가 있긴 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요, 이 고령자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나이 구간별로 공제율을 10%포인트씩 올리긴 했는데,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번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타격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 팔고 이사 가기도 어려운 분들 가운데는 사실 집값 오르는 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부동산 값은 잡히지 않고 있죠. 자,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축소 우려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이 공급이 부족해서가 크겠죠. 자,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뚜렷한 공급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나왔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공급은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번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공급자들이 위축되면서 이 서울뿐 아니라 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결과를 보면요, 이 뚜렷한 공급 대책이 없는 이번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대책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역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